지수는 이제 박스권, 소위 말해서 박스권, 그러니까는 뭐 3,200이 깨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투자하려는 종목, 8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어떤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8월, 9월에는 좀 어떤 섹터 대표님 좀 좋게 보고 계세요? 없어요, 별로. 그동안 뭐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아이고, 오늘이 이제 8월 첫째 주죠. 그렇죠. 오늘이 8월 5일인가 네. 그런데 7월 달 장이 네. 되게 어려웠죠. 맞습니다. 그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또 코스피 기준으로 40포인트가 급락을 하면서 네. 뭐 3,200이 깨지고 뭐 8월 달은 맞아요. 3,150, 3,100 거기까지도 또 전망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그냥 이 전업 투자자니까 매달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난달에는 그래도 가까스로 그 개별 주식 네. 거기에 제가 선방을 해가지고 네. 생활비 정도는 벌었네요. 그래도 생활비 생활비 정도. 이상은 아니고. 네, 생활비 정도. 그 생활비가 이제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좀 크지요. 네, 그래서 가까스로 그래도 제가 1월 달, 2월 달 플러스, 3월, 4월 연거폰 마이너스, 5, 6, 7 지금 플러스. 그러니까 올해는 1년에 보통 한 2달 마이너스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올해는 계속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지금. 지수가 이제 7월 달에 지수가 급락할 때가 있어가지고 대형주 쪽에서 이제 손실이 조금 컸었거든요. 지금도 그냥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틀 동안 그랬었죠. 오늘까지는 이제 3일이죠, 3일.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천억 이상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제도 되게 크게 큰 금액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수가 급반등.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8만 3천 원까지 왔으니까 오늘 한 800원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7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수 반전을 했는데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죠. 사실 대표님이 이제 김작가 TV에 나오셔서 올해 주식 시장을 고점을 한 3,300 정도 잡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주식 시장의 코스피 3,300을 몇 번 넘었잖아요. 그렇죠. 돌파를 하면서 위로 방향을 이제 볼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래, 전투하자 이 남석환 대표님도 틀릴 때가 있다. 틀려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하는데 좋은 거니까. 근데 그때마다 대표님 말씀처럼 다시 꼬꾸라지더라고요. 꼬꾸라지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지금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게 세계적인 이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뭐 4차 지금 유행이 진행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뭐 4차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올 가을 겨울 들어서 4차로 전이되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 경기도 또 이렇게 좀 괜찮아지다가 다시 또 위축이 될까 봐 이제 그게 주식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3,300은 언제든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제가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게 꼭 코스피 지수 있죠. 그게 얼마가 꼭지고 얼마가 바닥이고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종목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 주식시장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체하고 이제 특히 그렇죠. 저는 특정 제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야 이렇게 답답할 때 뭐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올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뭐 지수는 이제 박스권 소위 말해서 박스권 그러니까는 뭐 3,200이 깨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투자하려는 종목. 요즘에는 얼마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 스마트 원전 해가지고 원전 관련주들이 뭐 급등을 했었거든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뭐 배 이상 뭐 확 올라가고 막 네. 그랬었고 또 지금 이번 주 지난주부터 그 엊그제 그 삼성에서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이제 가입이 되면서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네. 또 뭐 그 인터파크하고 그 SM 있잖아요. 네. SM을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서 인수한다라는 그 맞아요. 썰 SM이 때문에 어저께가 급등했던 것 같아요. SM CNC 네. 그게 이제 그저께 상한가 가고 어제 제가 골프가 있어가지고서 그 제대로 조금 높은 가격에 못 팔고 가지고 계셨었어요? 아 그렇죠. 그거 왜 저한테 안 알려주시고? 그런 거는 제가 네. 이제 여기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경고 종목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3,000원대죠. 그럴 때 이제 매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SNC 한번 볼까요, 선생님? 대표님? 그럴까요? 네. 오늘은 이제 경고 들어갔죠. 경고. 네. 그러면서 시간에 아마 빠질 거예요. 빠질 거. 투자 주의가 나왔는데도 아침에 10%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80원으로 끝나다 네. 보니까 이제 경고 들어갔죠. 경고. 오늘도 엄청 꼭대기는 있었네요. 그렇죠.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아니 이게 장 초반에 땡긴 거예요. 그러고서 요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 장 초반에 급등을 시켜놔요. 그러고서 하루 종일 빼요. 네. 그러니까는 고점일 때 들어가면 손해가 날 경우가 크죠. 네. 이게 여기에서 벌써 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경고가 들어갔던 거고 네. 쭉 해서 경고가 이제 해제된 다음에 한번 올렸다가 또 한참 쉬었다가 이제 재차 이제 엊그제 그 뉴스로 나온 거죠. 4조면 되겠느냐 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저께 이제 상한가 가고 어제 같은 경우도 특징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래가 대량 수반이 되면서 이것도 상한가 가가지고 풀렸었거든요. 네네. 풀렸을 때 이제 이 대량 거래가 되는 거는 장 초반에 이렇게 매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살짝 약보합까지 갔죠.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네. 이럴 때는 원래는 그 단기 매매하는 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원래는 그냥 무조건 사도 돼요. 그러니까는 많이 그저께 이제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갔다고요? 대량 매물이 나오면서 네.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개인들은 실질적으로 네. 그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살짝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날 거래, 그래서 이제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냐면 그 초기 매물을 소화시키고서 쭉 끌어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요날 대량 매물 나왔잖아요. 그거에 최소한 반 이상, 최소한 반. 그러니까는 이날 뭐 거래가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보면 거래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일별 이제 주가의 거래량 나오잖아요. 네네네. 요럴 때 보면 이제 8,600만 주잖아요. 네. 그러면 장 초반에 밀릴 때 여기 4,905원까지 떨어졌었죠. 이게 아주 살짝 떨어진 건데 네. 그럴 때 이제 파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날 거래량의 반 이상 될 때 그러니까는 이 이제 개인들 물량을 다 털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한마디로 많이 있거든요. 그 전날 거래량이 8,600만 주면 한 4천만 주 이상이 되면 좀 괜찮다. 5천만 주 이상 네. 되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 6,200원이면 뭐 거의 25%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도를 하면 수익이 엄청 큰 거죠. 근데 이럴 때도 이 밑에서 샀으면은 뭐 거의 더블 갔었던 거죠. 더블. 그러니까는 이 재료가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코스피가 뭐 몇 포인트 올라가느냐, 바닥이 어디냐 그런 거 말고 네. 항상 그 시장은 기다리다 보면 먹을 네. 종목들이 있거든요. 수익이 날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비슷한. 잠시만요. 네. 대표님 그럼 이 SM, CNC 향후 어떻게 흐를까요? 좀 예측하세요. 아니 이거 너무 이런 거 잘 맞추시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네. 쉬어야죠 이제. 이제 좀 쉴 것이다. 당분간은. 그럼요. 이거는 벌써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 가격까지는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거죠.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였는데 2,000원도 안 됐었던 건데. 불과 지금 2달 전인데.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처음 이슈가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흘렀잖아요. 네네. 그러고서 이럴 때도 더 흐를 수가 있으니까는 사기가 모았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서 이슈가 완전히 터진 다음에 지금 경고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금물이죠. 왜 쌀 때 그냥 있고 저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사느냐 그런 얘기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팔아먹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렇죠. 대표님 다 파셨어요? 아, 그렇죠. 이거 얼마 파셨는데? 100주 있어요, 100주. 아, 100주요? 많진 않았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몇십만 주씩 있죠,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지금 100주 있다고. 아, 지금 남은 게. 그 100주는 이제 그 재미 삼아서 어떻게 움직이나 보려고. 그쵸. 그걸 이제 보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거 뭐 보여주려고 하셨나요? 그러니까는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터파크. 네. 인터파크. 이것도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이 경고 먹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고 먹은 거를 제가 이 동방 이런 거 가지고서 설명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방은 기억납니다. 동방은 기억나요. 근데 그 뒷이야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런 거일 때 이제 우리가 경고 들어가면 10일 동안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도 이게 이제 얘기 나오면 그냥 이거는 이제 운 좋게 원래 이게 쌀 때 갖고 있다가 물렸던 거예요, 여기 때 갖고 있다가 15,000주인가 그때 갖고 있었는데 이게 손해가 꽤 컸었죠.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는. 그러면서 매각설이 나와가지고서 이때 팔았나. 아무튼, 이제 매각설이 나와서 이날 상한가 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큰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경고 먹고서 이제 한 5일, 보통 이렇게 통상적으로 보면 경고 먹고서 경고 들어갔을 때는 많이 올라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고 먹었을 때, 다시 말해서 급등했을 때에 이슈가 해소됐나 안 해소됐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각이 된 건 아니거든요. 매각이 되면 이슈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5일 정도 될 때 제일 이렇게 낮아요, 가격이. 이게 이제 이 경고나 시장 조치를 받은 종목에 투자하기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좀 껄끄럽죠, 이게. 그러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은 이제 단타 구역이에요, 단타.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도 제가 9,200원까지 떨어졌는데 9,300원대 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종가가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종가에 시간으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왔다 갔다 하고 매물하고 그래서 일단 일부는 팔았어요, 일부 팔고. 요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날은 1,400원까지 갔는데 이날도 여기 종가쯤에 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팔리지가 않았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단기 매매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뭐 그거 메타버스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걸렸죠.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꾸준히 나왔었던 건데, 그 메타버스라는 게 뭐 신세대, 뭐 새로운 어떤 산업 분야는 아니죠. 기존에 쭉 진행돼 왔었고, 심지어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아, 진짜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제 그게 고급화돼서 지금은 메타버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용어 같고, 가상현실하고, 이제 그 가상세계하고, 현실 세계하고, 그 현실 세계를 이제 가상화 시켜가지고 매칭시켜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메타버스라는 신조어가 생긴 건데 한 20년 진짜 옛날이죠. 그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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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죠. 이제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과거에 그 아바타라는 영화 있었죠. 알죠. 그것도 이제 3D가 조금 진화한 거.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주라기공원이요? 아니요. 김 작가님이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82년생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입체처럼 이렇게 보이는 카드 그런 거 보셨어요? 네, 알죠. 그거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씩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한 종목 중에 홀로그램을 이용한 뭐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가한 업체 중에 보면 현대차도 있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전에 몇 년 전만 해도 AR, VR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거를 합성시킨 게 XR.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어제 삼성에서 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뜨겁게 시장에서 호응이 있다 보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급등한 종목이 코세스 상한가 간 종목, 유일하게 상한가 간 종목이죠. 어제 제가 골프를 가느라고 이거를 많이 못 샀어요. 이렇게. 그래도 또 다 사놓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고서는 오늘 일단은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장 끝나고서 재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최소한 20%까지는 가겠다. 이제 오늘 20%도 끝날 때가 20%네. 끝날 때. 그런데 이게 오늘 20%로 끝나면 이거 뭐까지 다 읽어야 돼.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얘기해 주세요, 빨리. 이게 1,500원이 넘어가면 투자주의가 붙을걸요, 아마. 시장 조치 상황으로. 그러면은 시간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오후에 15,200원에도 사고 250원에 15,200원에는 다 안 잡히더라고요. 조금 늦게 되나가지고 15,250원에 사고 15,300원에 사서 15,800원에 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데 50원 가지고서 이제 투자주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그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뭐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 중에서도 파인텍 파인텍 같은 경우가 역시 메타버스 관련 이슈로 해서 상한가 간 거고 아즈텍 WB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다른 게 아니고 그 지분 투자한 회사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다 해서 아즈텍 W 같은 게 이제 상한가가 간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갤럭시아 SM은 이제 SM이잖아요, SM. 그러니까 매각 그 이슈로 이제 이래서 급등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좋을 때도 그렇고 나쁠 때도 그렇고 상한가 간 종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는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한국 BNC 같은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 뭐 그 얘기로 이거 얼마나 그래프가 좋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급등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올리고 두 번 이틀 떨어지고 한 번 올리고 또 어제 하루 쉬었다가 오늘 또 급등. 그러니까는 공부 좀 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지수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그렇죠. 저런 거 말고도 투자할 종목이 무진장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런 것도 뭔가 좀 찾아보는. 그럼요.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게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게임주인데 결국에는 메타버스 관련 해가지고 이제 오늘 급등을 했던 건데. 어쨌든 시장이 정치한다는 건 어딘가에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건 어딘가에 오르는 게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서로 이제 그렇죠. 균형점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수익이 날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너무 그냥 지수에 목매달고서 지수가 올라가면 내 주식이 그렇잖아요. 그죠? 지수가 올라간다고
계좌에 돈이 붙는 건 아니잖아요. 안 우리 붙더라고요. 김 작가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는 우리가 진짜 참고로만 하고 네. 지수가 좋고 거기에서 수익이 크게 나고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하는 경우는 보통 몇 차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나머지들은 그냥 장이 폭락만 안 하고 네. 급락만 안 하면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느냐 네. 또 얼만큼 시장을 제대로 아느냐 네. 그 능력의 차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롯이 투자자분들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는 네. 늘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공부하는 만큼 실력이 있는 만큼 수익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네. 대표님이 이제 관심 가지고 계신 이렇게 상세한 종목도 봐야 되지만 또 우리 많은 개인 그렇죠. 투자자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갖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대표님이 이제 김작가 TV 나오셔서 8만 원 아래서부터는 그렇죠. 사도 그렇죠. 된다 이런 식의 멘트를 네. 해주셨는데 다행히 이제 전 그 이후로 안 오르면 어떡하나 살짝 걱정했는데 오르긴 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연초 이후 지난 7월까지 24조 원 넘게 공격적인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최근 반도체 중심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포지션을 많이 비워놨던 반도체, 자동차 등 순매수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좀 반도체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요거 네. 일봉이거든요. 일봉. 네. 아주 좋네요.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건가요? 아주 그래프상으로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7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8만 원에 사는 것도 있고 8만 1천 원에 사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8만 원에서는 그냥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서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역배열이라 제가 여기에서인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때구나, 여기 때. 그죠? 그럼 몇 달 전에 만약에 이게 개별주 같으면 완전히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속 시원히 털어버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역배열로 이렇게 흘렀잖아요. 네. 이럴 때만 해도 되게 그래프가 나빴는데 네. 엊그제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요거를 우리가 역배열 속의 정배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에 붙인 말인데 네네. 일단은 이제 요 61선 있잖아요. 네. 일봉상으로 이제 요거가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금방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서 이제 지지다가 네.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금방 오늘만 해도 어제 대규모 매수세 있다가 오늘은 그렇게 크게 사지는 않았죠. 그 외국인이 네. 한 720억 정도 되는데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다 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네. 또 기관도 또 받쳐줬거든요. 네.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네.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조금 양호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3,270포인트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그냥 네. 한 4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또 득달같이 그냥 달려들어서 이렇게 막 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시장 상황하고 이제 반도체주 전망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느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 코로나도 좀 사그러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가을까지도 네. 8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어떤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도 이제 좀 박스권을 향후 어느 정도 이어갈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여준 게 3,200포인트가 쉽게 깨지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 하고 역시 삼성전자가 7만 8천 원이니까 싸다고 느껴지나 보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9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러기는 좀 힘들고 시장이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네. 주가도 정고점, 미국 주가하고 반드시 이렇게 같이 같이 가진 가는 게 않죠. 예, 늘. 커플링은 아닌데 그래도 미국 주가가 상당한 그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해주죠. 네. 그러니까 미국 주가도 이제 정고점 얼마 뭐 정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고점 근처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눈치를 봐서 조금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답답하고 여기도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제 그래서 이번 주가 그 좋은 본보기를 그러니까 위로를 네. 이렇게 좀 안심해도 된다라고 해서 겁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향후 크게 오를 것 같진 않지만 다행히 예. 하방은 어쨌든 3,200 정도는 예. 좀 지지할 것 같고. 예, 그러고서 요 삼성전자가 78,000원 밑으로 안 깨진 게 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거든요. 네. 다른 채널에서 네. 제가 뭐 이런저런 악재가 막 나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78,000원 안 깨지면 네. 그 선방한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요번에 이제 광복절을 기해서 이제 이재용 의용 그 부회장의 부회장. 그 보석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삼성도 네. 외형 사이즈를 좀 키우기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M&A도 하고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성장 가능성이 네. 지금은 매출이 어떻게 보면 그 정체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네. 삼성전자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식 주가가 원래 떨어질 때는 부정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그냥 올라갈 때는 또 좋은 것만 뉴스만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핑계거리.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증권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또 이제 세계적으로도 네. 그 떨어지면 그 뭐 때문에 떨어질까 그거를 핑계거리를 찾아야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이제 저게 주가가 최저점이 이제 78,100원 네. 그랬는데 요번에 다행히 이제 뭐 보석설도 있고 그러면 M&A도 해서 투자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네. 이제 환경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나 그 기대로 해서 조금 급반등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또 볼 것도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국민주 이제 삼성전자만큼 국민주가 된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 이제 네. 내일 이제 카카오뱅크가 뱅크가 상장을 하지 상장하죠. 않습니까? 카카오뱅크 상장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 제가 어디에서 네. 몇 달 전에 질문 받았던 게 그거거든요. 네. 언제가 떨어질 것 같으냐고 그래가지고 카카오를 그때 이제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가 공모가가 나오면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랬는데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분 가치 때문에 그동안 올라간 이슈로 인해서 올라간 것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고평가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슈가 희석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60일선까지 많이 떨어졌죠. 카카오 자체가 네. 그 17만 원까지 있다가 네. 14만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그래도 앞으로 향후 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제가 보기에 급반등해서 이렇게 16만 원까지 가기는 그렇고 이제 이렇게 해서 횡보하면서 이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0에서는 좀 지킬 것이다 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는 카카오페이가 10월로 상장이 연기됐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상장되더라도 원체 이제 사업 구조가 괜찮고 그러니까는 네. 또 이제 올해도 좋고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대에서는. 네. 지금 가격대에서는 카카오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우리가 매수해. 그래서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상장하면 좀 흐를 거라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흐를 수도 있죠. 요번에 높게 이제 네. 고평가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선점 효과도 있죠. 네. 어쨌든 카카오뱅크를 보면은 MZ 세대가 특히 많이 가입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근데 금융주 특성상
금융주가 뭐 이렇게 성장주고 막 그러지는 않다 보니까는 네. 그때에 따라서 이제 저기는 있는데 급변동하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 어떤 금융주도 네. 특히 은행주들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은행주 투자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학문적으로 논문에는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논문도 그렇고 우리가 IPO 하잖아요. IPO 하면 상장인 날이 고점인 경우가 그쵸. 거의 90%가 넘어요. 많았죠. 네. 그렇게. 그러다가 뭐 우리 지금 하이브나 네. 뭐 지난해 상장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첫날, 둘째 날 뭐 고점을 치고서 줄기차게 떨어졌다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바닥을 치고서 이제 다시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참고로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청약을 하는데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청약을 안 했어요. 아. 네.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네. 자,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영준의 이제 조기 긴축 우려가 한 발 예. 물러섰다는데 어떻게 보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섰고, 예.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 집계 기준으로 7월 3일 하루 이제 9만 2천 명 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2주 전보다 이것은 139% 늘어난 수준이라고.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은 굉장히 그렇죠. 높다고 예. 하는데, 요렇게 봤을 때 어떻게 좀 그러니까는 그게 두 개가 서로 상충하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경기가 너무 과열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하던 차에 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네. 이렇게 이제 경기가 이렇게 조금 네. 슬로마되다 보면 연준에서 지금 당장 금리 하기가 상황, 그렇겠죠. 하기가 좀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네. 추석 전에 뭐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이제 살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가 다 노출이 된 거예요, 또. 그러니까는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 부동산 가격도 전 세계적으로 집값 네. 부동산 가격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된 지금은 이제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그때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그냥 미국장도 엇갈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뉴스가 나오면 확 떨어졌다가 또 괜찮은 뉴스가 나오면 확 올라가고 그런데 그게 추세를 타고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또 추세를 박스권에서 하단까지 이렇게 깨고서 내려올 정도로 위협적인 뉴스도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부 다 박스권 장세일 경우다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진짜로 그 확산세가 멈추고 종료 시점이 되어 오면 경기가 이제 재개되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 황소하고 곰하고의 싸움이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제 경기가 다시 지수가 올라가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또 테이퍼링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테이퍼링 얘기도 그렇고 경기 확장성도 그렇고 뭐 요번에도 이제 주가가 지난주만 해도 주가가 떨어지니까는 그 이유가 특히 이제 IT 쪽에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 자체가 이익의 감소세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핑계거리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이번 주에 벌써 또 싹 들어간 거죠. 그 예측이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고 시장에 있는 대로, 시장 있는 그대로 그냥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인 전망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만약에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큰 주식, 우량주라는 게 안전한 건 있죠. 소위 말해서. 그렇지만은 주식 투자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대형주에 고집할 필요 없이 그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때 유행인 거. 그러니까는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요번에 또 네.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급등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주라 그러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왜 이런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고점을 벗겨가지고 오늘 급등을 했었다가 이제 1,000원 올라간 거로 끝이 나는데 이 회사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하시면 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여기 21선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올라간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도 좋고 CJ ENM에서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네. 이렇게 좀 뉴스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장 끝난 다음에 다 그 공부를 했다가 네. 아마 올해 내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거든요. 뭐가요? 장 전체가. 장 전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냐면 어떤 그 일반 투자가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개인 투자가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대형주 있잖아요. 네. 우량주라고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해서 그런 데만 이렇게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시장 형편에 맞는 주식에 그렇게 해야지 얼마라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 질문하고는 조금 이렇게 어긋났죠. 어긋났는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ADP 뭐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 부문 고용이 33만 명 증가.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65만 3천 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 한마디로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된 가운데 그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 원래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좀 한국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들이 있을까요? 벌써 있죠. 그러니까는 1,150원, 네. 1,150원까지 가느라고 네.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 IT 쪽에서 네. 외국인 매도세도 많이 오는데 벌써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처럼 그 원달러 환율이 네. 크게 변동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요번에 이제 1,100원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1,144만 정도 되네요. 그게 1,150원까지 온 거죠. 네. 50원 올라온 거거든. 네. 물론 이제 50원도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큰 쪽에서는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은 그것도 달러가 강세일 때 나타나는 이제 현상,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네.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 정도 가지고서는 뭐 이게 원화가 과거에 1,000원까지 떨어진다든가 네. 이제 뭐 원화가 올라가는 거죠. 달러가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수입 업체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보면 식료품 업체라든가 네. 또는 이제 달러 부채가 많은 항공업체 네. 뭐 이런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 이제 그 차이 그리고 지금은 현지 공장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미국의 우리나라 LG라든가 뭐 네. 삼성 같은 그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네.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서는 네. 큰 영향은 별로 없어요. 네. 최근에 그러면 그 투자자들 동향은 개인 외국인 지금 기관이 3개가 집단해서 외국인 최근에 좀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잖아요. 향후 좀 이런 매수세나 매도세는 어떻게 될 걸 보세요? 그것도 대표님. 지속적으로 많을 거라고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네. 지난해 24조 정도 매도했다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네. 네. 그런데 뭐 어제 9천억 정도 이상 매수를 했었고 그제도 이제 폭발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벌써 23조 정도 올해 매도를 했다 그랬거든요. 네, 연초 이후 지난 7월까지 24조 원.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뭐 1, 2조 더 매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폭발적으로 매수세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그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 33%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줄었다 그러는데 전에는 45%, 42, 3%까지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비중이 높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전체로 봐서는 한국 시장이 앞으로 향후 고속 성장 가능하지는 않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선진국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신흥국 증시라는 것도 있고 모건 스탠리 그 지수에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제 거기에서는 더 늘릴 그 핑계거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막 고도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동력이 막 살아나서 뭐 그 GDP 성장률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4% 5%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이 팔았으니까 조금은 사는데 확 늘어나서 막 계속해서 이렇게 한국 시장 좋다고 해서 막 덤비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8월, 9월에는 좀 어떤 섹터 대표님 좀 좋게 보고 계세요? 없어요, 별로. 없고 단지 이제 지금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거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는 조금 그런 거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섹터별로 많이 올라간 부분은 좀 대형주에서도 이제 팔아주고 그 많이 떨어진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 드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기아차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그건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죠, 그죠? 네. 근데 요렇게 하면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이 떨어져. 약간 멀리서 보면 그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뭐 비극이라는 그 갑자기 대사가 생각 안 나는데. 9만 원 넘었던 게 그러니까는 이제 요 3일 동안 올라가서 그러는데 요 8만 한 2, 3천 원 여기에서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프상으로는 뭐 별로 좋지는 않죠, 이렇게. 그렇다고 이게 지금 이거 콱 치고 올라가겠어요? 이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콱 치고 올라가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전망이 뭐 빠르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2차 전지도 기업은 그 분야는 좋은데 여기에서 지금 뭐 치고 올라가고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거죠. 2차 전지에서 삼성 SDI는 좀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좋네. 왜 얘는 이제 물적 분할 이제 관련 없으니까 이런 걸까요? 그런 거 같아요. 이거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금 더 키우면 전에 쭉 치고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수렴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쭉 횡보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8월, 9월 달이라고 해서 뭐 크게 장 전체가 뭐 정고점을 뚫고서 이제 우상향해서 간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좀 그렇고 역시 박스권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 사실 작년 같은 경우 대형주가 되게 날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중소형주가 되게 많이 날랐는데 그럼 남은 하반기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거의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꿈틀한 걸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다 힘을 그러면 좋죠. 다른 대형주들도 이제 같이 들썩들썩. 그러면 좋은데 글쎄요. 그 정도로 시장이 셀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그거죠. 여전히 대표님이 말씀하신 올해 코스피 3,300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신 건가요? 아니,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뭐 100포인트 정도 더 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좋고 그러지는. 그런데도 이제 거기에서도 제가 보기에 빠른 순환매고 막 이러다 보면 개인이 느끼는 그거는 지난번에 3,300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3,300이면 최고가고 고점인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환매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지수는 뭐 조금 더 올라가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그렇죠. 네. 예,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올라가면 좋은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그 요번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 그 델타 변이 뭐 이렇게 해서 확산되면서 네. 대면 쪽에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죠. 네. 여행주나 이제 항공주들. 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도 그 항공주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주식들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점에서 보통 한 20% 정도 떨어졌나? 2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26불 거기까지 갔던 게. 우리나라도 여행주들 같은 경우 꽤 떨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그쪽도 섹터가 작다고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가을에도 계속 네. 코로나의 세계적으로 확산 여부 네. 그거하고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서 네.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순환매를 할 때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좀 잘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안 날 수 있죠. 안 날 수 있죠. 그러면 주도 업종 어쨌든 그 시기에는 어쨌든 주도하는 업종을 우리가 좀 잘 발견해야 될 건데 네. 그거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그 개인 투자가 네. 분들은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네.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이 올해 대형주냐 아니면 개별주냐 이렇게 판단이 있으면 네.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 뭐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제 여러 종목 대형주들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방면인 분들이니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10개 종목을 본다고 해가지고 10개 종목을 다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못 사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가지고 네.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거기 물려 있으면 다른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잖아요.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네. 그러면 그 원칙 나름의 아주 기본적인 건데 네. 그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제가 그 대형주에 스트레스를 받기가 싫으니까는 네. 거기에는 포트폴리오를 일단 짜놓고 있어서 그거는 보통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물론 거기도 많이 올랐다 싶으면 팔고 그렇죠. 떨어지면 사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것도 신경 쓰고 개별 종목도 신경 쓰고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대표님이 이제 사실 대형주랑 그 주로 매매하는 계좌가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분리. 이쪽 거는 아예 어떤 때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개별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친 종목만 해도 이게 거래가 1,900만 주예요. 네. 그러면 웬만한 큰 돈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거래가 3,600만 주. 이것도 2,000만 주죠.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코세스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친 것도 1,700만 주, 일시백, 천만, 10만 평. 13,000원인데 1,700만 주예요. 네. 그러니까는 장이 이렇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제대로 크게 벌 수가 있느냐. 네. 그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대형주를 보되 대형주가 중요한 거는 주식 시장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대형주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용도로 좀 쓰고 비중 플레이를 해가지고 자기 자본금의 20% 30%는 이제 조금 안전한 주식, 실력이 있는 분들. 만약에 실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고서 그래도 전체를 다 대형주로 가지는 말고 일부는 이제 그 개별주라는 거, 그쪽 그 당시에
제가 시장 중심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핫한 주식이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많이 쉬고 있을 때 그 올라간 이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때 이제 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돈을 벌어야지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되게 그 무서운 거고 그게 이제 좋은 고정관념은 좋은데 잘못된 고정관념은 상당히 그 마이너스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량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남들이 좋다는 우량주가 자기한테 수익으로 플러스가 연결이 안 되면 전혀 우량주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꼭 이제 그 대형주만 고집할 게 아니고 그때 핫한 주식 그게 이제 단기 투자일 경우도 있지만은 단기 투자 꼭 뭐 몇 년씩 갖고 간다고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어떤 주식을 뭐 10년씩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세상의 변화에 그 기업 자체도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5년 뒤 됐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이 꼭 성장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바람직한 거는 기업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거를 나눠 갖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돈을 버는. 네, 그래서 시장에 맞는 주식을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아무나 주식 사가지고 아무나 다 돈을 번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은행에 돈을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꼭 어떤 그 고정관념 그거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남들이 말하는 우량주 또 언론에서 말하는 우량주 그런 거로 그것도 수익 손해면은 본인한테는 우량주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맞는 그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몇 개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형주만 내가 조금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변동성이 있는 우량주를 한 몇 개 종목을 이렇게 이제 사라는 얘기예요. 한 주씩이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갖고 있으면 관심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럼 그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한 60일선까지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사면은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 우량주만. 그런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돈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비중을 높였다가 올라가면 이제 회복되면 이제 팔고 이런 식으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주도 업종 안에서도 주식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주도 주식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시장 중심주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이제 어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이게 대장이었어요. 이게 시장 중심주라. 거래량이 많고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무조건 시장 중심주. 요전에 제가 그 다른 채널에서 말을 했던 건데 선취매 얘기를 하잖아요. 선취매. 여름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름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떤 종목을 얘기를 했냐면 지금 질문한 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대장인 줄 알고서 이제 사느냐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 신일전자. 뭐 하는 데인 줄 아시죠? 뭐 하는 데인가요? 선풍기 만드는 데인가요? 그렇지. 그 신일 산업이 이름이 바뀌어서 신일전자예요. 그런데 이제 요때가 7월 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요거 하나 하고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것만큼 다 떨어졌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될까요? 안 사도 될까요? 지금 이 위치에서요?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뭐 때문에 올라간 거죠? 신일전자가 뭐 하는 데라고 그랬어요? 선풍기. 여름철? 그래. 그 폭염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폭염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되게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폭염이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는 전보다 더 폭염이고 그 뜻인 거죠? 그게 아니고. 그게 내 기가를 참 답답해서 지금 질문이 뭐예요? 지금 질문?
주도 주식. 그렇지. 네. 주도 주식인데 왜 이거를 가지고서 얘기하느냐. 네. 근데 이제 제가 네. 요게 네. 작년에는 네. 여름이 짧았죠. 아, 짧았구나. 비가 와서. 아. 8월 10일까지 비가 왔어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사면 되냐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지금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여름 다 끝났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조금 생각을 하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회사고 왜 그때 그렇죠. 이거를 왜 그러면 지금 질문 네. 그 대장주 중에서 네. 왜 이거를 내가 사가지고서 수익을 냈느냐 네. 그거냐 하면은 2018년도에 네. 폭염이 왔었죠. 되게 더웠을 네. 때 요 주식하고 자 봐요. 똑같은 그래프. 지금 본 거하고 보니까 그래프가 비슷하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 참 그거 희한하죠, 그죠? 네. 네. 비슷한데요. 참 비슷하죠. 네. 네. 다 같은. 다 그때 제가 지난번에 사가지고 다 수익 냈던 종목이. 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거를 저 사람은 참 진짜로 어떻게 저걸 다 똑같은 걸 사가지고 수익을 저렇게 내나.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네. 그렇게 더웠을 때 저 네. 세 종목이 네. 네 종목이 폭염 관련주라 그래서 제일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그걸 알고 계셨고. 그렇지. 그거를 메모를 해뒀다가 네. 다음에 폭염이 올 때 저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 쉬운 거를 왜, 이거 지금 다 설명을, 그러니까 불과 저거를요, 며칠 전에만 샀어도 7월 달에 내가 샀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40%씩 수익이 난 거란 말이에요. 네. 50%씩. 그러니까는 지금 네. 말씀드린 거, 아까 보여드린 게 지금 다시 돌아가서 네. 그 대장주들을 고른 거. 넥스터가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 급등을 했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CJ ENM에서 대규모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주에다가 그 관심 종목란에 이런 걸 집어넣는 거라고. 그러고서 많이 떨어진 거를 살폈다가 네. 화요일 날에 네. 시간의 상한가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코세스였던 네. 시간의 상한가 같던 게. 네. 아까 제가 그 코세스 네. 그 주식이 이제 화요일 날에 이제 시간의 상한가 갔는데 어제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가 이날 여기서 시작됐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종가 상한가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한가 가면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삼성이 이게 참여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다 보면 그런 거를 아침에 사버리면은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갔는지를 알고서 네. 삼성의 그 파급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가지고 투자할 때 네. 제일 센 거. 그러면 이것도 이제 관심 종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 업그레이드. 그래서 테마주 투자를 할 때 이제 하는 방법이 네. 그거예요. 시장의 중심주. 그래서 제가 한 10년 됐죠. 그 손수건 이론이라는 거 설명드린 게 네. 손수건을 펴서 가운데를 잡아서 쭉 올리면 가운데만 올라가고 똥 놓으면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지죠. 네. 다시 말해서 팔아먹을 기회를 충분히 준다라는. 그래서 그게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잖아요. 네. 이런 그래서 중심주, 대장주를 사라 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테마주일 때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급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네. 급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네.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지나. 뭐 이제 그러고서 이게 왜 대장 역할을 하나. 옵티시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슈나 테마가 네. 얼마나 갈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벌써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거 주식 투자 되게 하기 쉬운 종목이라 이거. 그렇죠? 얘도 메타버스 관련인가요? 그럼요.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메타버스가 대용량 그 인터넷 네.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는 이게 국내 거의 유일한
기업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좋잖아요. 올라갔다가 N형 패턴으로 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 제 책에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처럼 원래는 제가 SM 같은 거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네. 머리도 잘 쓰시는 거야. 때로는 열받게 해가지고 아이 이런 것도 모르고서 무슨 주식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화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횡보하잖아요 원래.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폴대를 하나 그린다고요.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3일, 4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감소하잖아요. 네. 그러고서는 이럴 때는 이제 뭐냐면 어디 가까운 주식은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스토리 또는 있죠. 히스토리 네. 두 개를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스토리는 이야기, 사연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나고서 보면은 그게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 네. 모든 주식이요. 네. 사람도 인생 스토리가 있고 이렇게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이력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모인 게 기업이니까는 기업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고급스럽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정보가 올라갈 때도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까는 그 주식을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러고서 그게 이제 파급이 되면서 상한가를 팍 치는 거예요. 네. 오늘 상한가 친 이거. 이 주식도 우리가 여기에 이제 1일 차트예요. 이게 분봉을 이렇게 요것도 나오죠. 분봉인데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는 뉴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알았겠지. 네.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급격히 올라가다가 여기서 그냥 갭상한가가 간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냥 문을 착 닫아가지고서 이게 좋은 뉴스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반도체를 뭐 이렇게 그 공급망을 바꾼다 그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처럼 근처에서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다가 그게 파급이 되는데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드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주식은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알았어.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후속 뉴스가 안 터지니까는 며칠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언론에 터진 게 여기 때인가? 그래서 이때 한번 우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보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M&A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상승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M&A가 지지부진하니까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엊그제 뉴스 나온 게 이제 그거라고. 4조면 되겠냐 뭐 그래가지고 그게 터지니까는 이제 급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서 SMCNC가 상한가가 간 거거든요. SMC 불과 3개월 만에 아주 그냥 4만 5천 원이 올랐네요. 배 이상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장주를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래서 대장주를 어떻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뉴스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제일 많이 몰린 거. 다시 말해서 돈이 제일 많이 몰린 거. 그게 대장이야. 먼저 뭐 예를 들어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그 메타버스는 테마가 있으면 지난 역사 과거에서 그렇지. 그때 그렇죠. 딱 이제 뭔가 오른 것 거래량과 그렇죠. 상승률 보면서 제일 센 애들이 다음번에도 좀 반복될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을 테니까. 높죠.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거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주식 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너무 많이 써먹고 많이 올라간 거 그런 거는 매수세가 안 몰려.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그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겠죠. 그래서 앞에 거 이야기는 좀 약간 상충되는 게 앞에는 상승률과 거래량이 높았던 종목이 대장주인데 지금 뒤에는 좀 걔네들은 관심이 그게 지속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차라리 좀 덜 오른. 그러면은 그거에 식상하잖아요. 식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마스크. 네. 황사 관련주라는 게 처음 생긴 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예? 20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중국 기상청까지 들어가 가지고 내몽 자치구에 이게 황사가 언제 불나 제가 그걸 알아내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중국말을 몰라 가지고 그 한족 그 학원 강사 중국어 강사를 제 사무실에 데려다가 이거를 떴어. 본을 떠 가지고요. 거기를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중국 기상청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보완을 해놔가지고 못 들어가요. 이제 못 들어가요? 네. 그때만 해도 내몽 자치구에 이제 황사 바람이 불면 지금은 위성으로 우리가 황사 부는 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황사도 이제 또 길이 틀려졌어요. 지금은 만주 쪽으로 가. 그래서 그 바람이 안 부는데 아무튼 그 황사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이제 효력이 없어진 거죠. 그 여름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게 테마가 그 종목이 바뀌어진다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조류독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동물의약품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식상한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되풀이 되다 보면 식상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는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아먹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주식이 계속해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는데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면 새로운 걸 항상 기대를 하시라고. 새로운. 약간 리스트업 같은 걸 잘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른 종목 한 1위부터 30까지 해놓고 거기 상승률과 거래량 그래서 적어놓고 이것도 여기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투자를 하면 안 되지. 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는 이제 올라간 거를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대반등이 일어난 거지. 여기서 계속해서 가겠어요? 안 가지. 그거를 딱 선택하는 게 고수겠네요. 꾸준히 보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게 지금 시장이 뭐가 지금 핫한 뉴스고 지금은 다른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이슈로 어떤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바뀌면서 확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그 여타 주식들이 이제 덩달아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한 50종목 정도 되나? 40종목 정도. 뭐 한 3, 40종목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가지고 이제 버릴 거는 버리고 그래서 대장주를 잘 사는 게 중요한 거고 한 번씩 해먹으면 이제 한참 또 쉬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빈번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빈번하게.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거를 찾고 투자하고 매수하고 수익 내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제 실력을 좀 길러야 되고 좋은 게 안 보일 때는 현금 갖고 기다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애매한데 그냥 이 주식이나 저 주식이나 아무거나 내가 주식으로 채워놔야지 이게 속이 풀리면 돈이 절대로 안 붙어요. 그럴 때는 그냥 현금 갖고 종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주식을 현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압도적으로 크죠. 주식과 현금 비중을 나눈다면? 그거는 뭐 80%가 현금이죠. 현금. 20%가 주식.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수금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지금 이거 돈이 지금 멈춰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원래는 투자가 맞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항상 그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 특히 항상 그 장이 좋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만 해도 제아하시는 분들이 올 봄에 들어가신 분들이 8만 원 후반에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금 묶여 있는 거죠. 그냥 수익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그런 경우는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 목적 단기 매매를 하는 계장과
네. 중장기 투자를 하는 계좌인가 명확하게 가려가지고 저는 단기 투자하는 계좌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그 100% 현금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에 좋은 종목 나오면 수익 2, 3일 갖고 있다가 수익 내고서 팔고 네. 또 다시 현금 갖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수익 내고 팔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야지만 되는 거고 이제 중장기 투자하는 계좌는 중장기 장이 좋다고 느껴질 때 또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 저거는 내가 5개월, 6개월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 네. 이럴 때 이제 그 종목들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의외로 많이 올라가면 이제 매도하면 되는 거고. 네. 요즘에 많이 올랐던 거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제가 한번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잖아요. 네. 이게 노바백스하고 그 계약도 체결돼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노바백스 얘기가 없다가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게 백신 가격 네. 지금 모더나하고 화이자에서 백신 가격을 다 올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수익 그 하반기에 네. 수익률이 좋아질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 네. 거기에다가 뭐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백신은 계속해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노바백스 만약에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돈 많이 벌겠다 싶으니까는 이제 그 긍정적인 전망으로 해서 네. 오늘 급등했다가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져 있을 때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사면은 얼마든지 이제 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대형주, 네. 대형주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도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쉴 때 있단 말이에요. 쉴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큰 계좌, 네. 다시 말해서 중장기 투자하는 계좌 네. 이런 경우는 뭐 6개월을 버틸 수도 있고 3개월을 버틸 수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얼마든지 사면은 네. 저런 것들은 그럴 때 이제 대형주 중장기 투자하는 계좌 가지고 네. 저럴 때 이제 집어넣고 있다가 네. 만약에 많이 올랐을 때 이제 팔아먹으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 대형주 중장기 투자를 하던 단기 투자를 하던 시간에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놓고 있다가 네.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네. 다 아는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요즘에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쉬고 있죠. 떨어졌죠. 이렇게. 네. 네. 이 경우도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샀을 때 있잖아요. 네. 제가 할 때 여기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해서 쌍봉이라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네. 팔았거든요. 네. 그러고서 여기서 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 오는 걸 못 봤지. 그러고서 이제 그때 구글에서 매출 1위 해가지고서 급등을 했던 거예요. 10만 원 찍고서 10만 원 넘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잘 살펴보면 IPO 하고서 여기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네. 야, 제 아는 분은 카카오 게임즈를 요때 샀거든요. 요때 이제 지겹잖아요. 네. 요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버티고서. 그래서 대형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네. 항상 주식으로 다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돈 버는 거거든요. 돈 버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할 때가 있어요. 간과. 사람들이 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네. 돈을 벌고 네. 불릴 수 있나. 그거를 투자자가 고민을 해야지 돼. 고민. 항상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해답을 구하려고 네.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투자한다 그 생각 말고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나, 네.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나. 그 투자자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처한 환경이 제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항상 그거에서 고민을 해야지 실력도 늘어나는 거고 네. 계좌의 돈도 늘어나는 거고 그런 네.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야, 제가 대표님을 뵌 지가 벌써 이제 거의 한 시간이 작년 말이나 아마 올해 초쯤에 뵀을 것 같은데. 올해 초죠, 올해 초. 네. 대표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뵙고 있잖아요. 뵐 때마다 드는 생각이
여기에 이제 영화 인턴이라는 거에 역시 이분이 이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누군지 아시죠? 예, 예. 이분 이름이 이제 앞에 나올 텐데 주인공 이름을 볼까요? 여기까지 우리 봐도 되니까. 로버트 드리노. 굉장히 닮으셨다. 그래요? 영광이네, 영광. 아니, 명배우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뭔가 닮으신 느낌.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있네요. 뭔가 되게 닮으셨어요. 느낌도 좀 비슷하시고. 아니 근데 대표님은 전업 투자자로서 지금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하고 있죠. 거의 혼자서 사무실에 계시지 않나요? 가급적이면 그러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게 대표님이 뭐 한 해 뭐 많이 버실 때는 수십억도 벌고 뭐 하시겠지만 이 어쨌든 나는 어떤 한 공간의 사무실에서 이 모니터 앞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런 거고,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사적인 거를 안 알려고 그러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저 뭐 어제도 골프 갔다 온 것처럼 밖에 일도 많이 봐요. 밖에서 일 보면서도 투자도 하시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을 못 가서 그렇지. 제가 해외에서 투자 많이 했나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뭐 아이슬란드에서도 했고 뭐 크로아티아 드브로브닉에서도 제가 주식으로 이게 날려면서 하고, 가깝게는 제주도 우도에서 그 등대 아래에서 우도에서 매도. 매도 매수. 요즘 시대는 이게 진짜 가깝해서 그렇지 밖에서도 얼마든지 주식 투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여건은 이제 좋고 그러는데 또 사무실 안에서만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HTS로 보는 거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또 보는 게 또 느낌이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도 보고 이제 저렇게도 보고. 근데 늘 주식을 신경 쓰고는 있죠. 제 직업이 이거니까는 주식 투자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금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또 투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더 수익률에 집착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슈퍼게임이나 많은 돈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게 이미 자산이 많으니까 곱하기 조금만 내도 되잖아요. 이분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본인의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은 수익 나는 모형을 갖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필살기가 있어야 돼. 필살기. 그러니까는 그 필살기라는 게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떠한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 방법. 기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고, 제가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를 해서 수익이 나는 모형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게 장기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또는 단기 투자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가치 투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부르짖는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저분이 얘기했던 대로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 그러면 그분은 그 수익 나는 어쨌든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는. 근데 제가 주로 이제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제가 수익이 난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수익 나는 방법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갖춰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이제 과거에 그 대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책을 100권을 넘게 읽었는데 자기는 돈을 못 번대요. 그러니까 100권이 아니라 1000권을 읽어도 그 중에서 자기 거화 시킨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100권이나 1000권을 읽어도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른 유튜브도 보고 전체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많이 보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그 많이 보는 게 다 필요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헛것이 그 불필요한 거에 시간 낭비만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방송을 처음 봤는데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했더니 수익이 나더라.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네, 그걸 따라서 맞는 거를. 네, 자기 거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누차 얘기한 것처럼 단기 매매를 하는데 이제 저는 뭐 어려운 거 말고 네. N형 패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있을 때 매수해 가지고서 이제 수익 올라가면 이제 매도하는 거 또는 이제 십자 도지형이 나오는 거 또는 양음양 패턴. 네. 양음양 패턴은 이제 어제 쉬었다가 오늘 올라가는 거. 네. 그런 거는 뭐 가깝게 보면은 네. 매일 있거든요. 매일.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파크 같은 경우 단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양음양은 아니더라도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이날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샀다가 이날 또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요 근래에 몇 번 했던 거거든요. 네. 이런 것도 짧게 보면 이제 양음양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어제 오늘 올라갔다가 오늘 떨어지는 거. 네. 그런데 밑에서 지지선이 있는 거. 지지선이 있고 이슈도 살아있는 거. 그런 종목들이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만 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그래서 수익 나는 모형을 한두 가지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거를 찾아. N형 패턴 같은 거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는 폴대를 한번 그렸다가 한 3, 4일 떨어졌을 때 또는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떨어졌을 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데 이슈가 희석되지 않았을 때 또는 뉴스가 사라지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일전자 같이 이제 여름 다 끝나고 그런 걸 사면 안 되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슈는 살아있는데 많이 떨어지는 거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는 덱스터 같은 경우 분명히 여기서 올라갈 때 그 이슈를 알아두고 있다가 21선까지 떨어졌는데 물론 요때 살짝 깨졌다가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 샀다가 물론 이제 결과론적이지만은 다행스럽게 근데 죽을 주식이 아니다 싶으면 한참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은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면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고 떨어져 있으면 그 대신 회사 기본 가치는 훼손이 안 됐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매수할 타이밍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대표님이 주식 매니아셨죠? 되게 많이 했죠. 35년 했죠. 35년. 그리고 대표님은 전업 투자를 내가 20년 넘게를 했는데 그 전에는 직장생활 하시면서 하신 거고 대표님만의 원칙이 지금 있으시잖아요. 그게 저는 제 원칙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표님도 방금 전에 그 지난달이랑 지지난달에는 조금 마이너스나 뭐 그런 비슷했 그 보합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익률이. 궁금한 거는 대표님만의 원칙이라든가 실력과 경험 이런 게 있는데 대표님이 마이너스가 날 때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그 장기로 투자하는 계좌는 이제 따로 하고 트레이딩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전체 자산을 항상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형주를 갖고 있는데 그게 많이 떨어질 때 있죠. 그러면 어쨌든 내 전체 자산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도 그랬고 3월 달도 그랬고 4월 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개별주보다는 대형주 비중이 높았죠. 개별주 계좌 트레이드하는 계좌에서는 계속 수익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까먹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까먹어요. 까먹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수익이 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도 원래 대형주 쪽에서 마이너스가 컸는데 개별주로 커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자산은 어쨌든 플러스가 돌아선 거고 그러고 갖고 있는 게 그 대형주 비중이 지금 전체 자산의 뭐 한 20%가 되더라도 그게 만약에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 돈은 불어나는 거지 그냥. 그럴 때 이제 만약에 개별주에서도 수익이 나면 그 달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커지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대표님이 마이너스가 날 때는 그 트레이딩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날 때는 대표님이 원칙을 안 지켜서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원칙을 안 지켜서. 지켰을 때는 마이너스 난 적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거의 없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서 안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높은 거를 산다든가 높은 거를 샀는데
그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그 시간을 어겨가지고 산다든가 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내 스스로 어겼을 때가 있어요. 어겼을 때가. 그러고서 못 버틸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손해가 클 때가 있죠. 가끔. 그래도 저 정도가 되면 극복이 되죠. 이제 극복.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자산은 플러스가 되는데 네. 단기 투자가 되게 어려워요. 잘 할 때가 있더라도 네. 항상 어려워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8월 초순 네. 이제 곧 있으면 무더위가 이제 곧 지나가는 네. 제가 생일이 8월 11일인데 그 11일만 지나도 바닷물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에 잘 못 들어가는데 이제 무더위 곧 꺾일 텐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까 무진장 그 투자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네. 아주 많이 고생하실 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깝깝하죠. 그냥 그렇죠. 코로나도 그냥 깝깝하고. 극성인데다가 무더위까지 겹쳐가지고 주식 시장도 그동안에 계속 횡보하고 그렇죠. 뭐 하락하고 그래서 다들 어려움이 클 줄 아는데 잘 이겨내시고 잘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루바삐 그 수익 날 수 있는 그 모형 그거를 갖추셔서 네. 계좌에 이 8월 달은 좀 네. 플러스로 돌아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후투자자 남석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